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트코인 시향,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순환 매수세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코인들을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타점에 들어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시향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일단 비트 시향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제가 86K에서 90.6K 부근 여기에서 박스권 행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84.4K 구간은 조금 지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M2 글로벌 통화량을 본다면. 근데 이탈을 마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고 M2 글로벌 통화량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트 시향 복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대가 80K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레버리지가 조금 높다, 강하게 높게 올라왔다. 이럴 경우에는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92K, 94K 매물대까지 올라오는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결국은 올라왔죠. 그러나 매물대 소화 영역이기 때문에 85.4K, 84K, 84.4K 지지대까지는 계속해서 밀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결국 밀림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죠. 그러나 94K 구간은 결국은 뚫는 형태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101.6K와 106.7K까지 올라가는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101.6K, 106.7K를 한 번에 바로 가는 상승보다는 98K 부근이나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98K 부근까지 왔을 때 92.1K 그리고 91.6K 부근 이탈 마감이 없다면 조금 위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 마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M2 글로벌 통화량을 본다면 84.4K 구간 그리고 80K 구간은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게 84.4K를 이탈 마감했으나 앞으로 비트코인은 조금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어제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공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 저점 80.6K를 살짝 이탈하고 숏스퀴즈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80.6K를 지키고 올라가느냐 그 부분이다. 일단 레버리지는 제가 레버리지는 일단 보여드릴 건데 숏스퀴즈는 어느 시점이든 나온다라는 부분은 맞아 보이고 M2 글로벌 통화량 증대 효과는 2월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분은 동일하다. 그리고 반등한 부분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84.4K, 85.4K까지는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밀림, 그 후에는 88.6K, 90.6K까지 올라가는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지금 유동성의 효과 그리고 턴어라운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환으로 지금 키 맞추기로 계속 순환 랠리에는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문제는 되진 않고요. 예, 어제 올려드린 글인데 84.4K, 85.4K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밀림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여기에서 지켜주고 반등을 바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 80.6K 이전 저점 있죠. 이전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밑꼬리를 달고 크게 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체인 데이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게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이게 펀딩비, 이게 미결제 약정이에요. 지금 레버리지가 80K까지 만약 여때 80K, 80.6K까지 내려왔을 때 레버리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숏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레버리지를 타면서 취약한 포지션이 숏에 조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92K, 94K까지 조금 상승하면서 이 레버리지를 다운시키는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92K, 94K까지 비트코인은 상승하면서 이 레버리지가 축소되는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시면 81.1K 그리고 82.2K 부근 지지 레벨 때까지 왔을 때 레버리지가 단기간 여기 수치에
안 먹는 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84.4K와 85.4K는 단기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은 단기간 바닥권 근처에 조금 가까이는 와 있는 상황입니다. 와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밀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위로 올라갈 크기가 더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는 점차 조금 바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하면서 88K 그리고 90.6K까지 올라가면서 조금은 레버리지가 다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2 글로벌 통화량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셨던데 2025년 9월 M2 차트로 봤을 때는 12월 21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45K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셨던데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현재 글로벌 통화량이 조금 빠지고 있다. TGA 계좌 그리고 영내포 자금 그리고 국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7월 달에 제가 말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M2 통화량이 조금 빠질 수 있다. 옆으로 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월, 11월에는 단기간 큰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올려드렸던 내용이고 텔레그램 멤버십 연방에 그리고 이 얘기를 올려드렸어요. M2 글로벌 통화량으로 지금 위치를 표기해 둔 거다. 현재 글로벌 통화량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벌 M2 통화량은 옆으로 미는 행보가 나올 때 자산시장은 크게 꺾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2021년도 차트와 조금 대입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월 달에서 12월에는 전체 상승분에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렸고 M2 글로벌 통화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1년도 여태 조금 큰 조정이 있을 때 박스권 옆으로 미는 행보가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M2 글로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반등을 했고요. 쌍봉을 만드는 형태의 상승이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를 보시면 지금 현재를 보신다면 M2 글로벌 통화량이 옆으로 미는 장세가 나오면서 조금 크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M2 글로벌 통화량이 11월 26일 이후부터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M2 글로벌 통화량은 10주에서 13주가량 조금 후행적으로 위험자산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위험자산이 그만큼 자산이 풍부하다. 매수하는 대기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위험자산도 유동성이 있어야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와 조금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2 글로벌 통화량이 상승했다. 그래서 2월 이후부터는 조금 상승의 기대치가 조금 높아진다. 유동성의 효과를 볼 것이다. 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가다가 왜 M2 글로벌 통화량이 옆으로 밀 때 조금 자산 시장이 크게 꺾이느냐 조금 긴축 단계를 조금 오래 했다가 윤활유처럼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은행권들에 조금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옆으로 미는 장세가 나타나면 위험자산에 그게 조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긴축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유동성이 조금 활발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게 긴축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윤활 흐름이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은 조금 크게 조정받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2월달 이후부터 큰 상승에 기대는 된다. M2 글로벌 통화량의 상승에 대한 효과를 볼 것이다.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알트코인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조금 공유했던 걸 올려드렸죠. 2,000원대 후반 그리고 2,000원대 중반에 온다면 엑시 인피니티는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해야 할 위치 3,200원, 3,400원 그리고 3,700원, 4,100원 에서는 조금 분할 매도 후에 전체 다 매도 후에 2,790원 밑에로 내려온다면 다시 재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공유를 해드렸죠. 지금 2,790원 이전 저점을
지금 터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탈 마감한다면 2,790원 아래에서 조금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면 엑시 인피니티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래에서 터져나온 거래량이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 매물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예, 그리고 아크코인의 경우 2021년도 가장 핫했던 불장이 있었을 때 거래량보다 저점에서 터져나온 거래량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집의 흐름이 조금 예상된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아크코인 같은 경우도 순환 매수세 랠리가 같이 등을 업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조금 많이 빠진 코인들이 턴어라운드 효과로 인해서 크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크코인은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서 크게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키 맞추기에 순환 상승 랠리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조금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내려오면서 조금의 불안과 공포감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2 글로벌 통화량의 상승의 효과는 결국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번 비트코인의 하락의 요인도 케빈 러시, 그러니까 매파적이 사람이 연준의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조금 놀랬죠. 그러나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조금 원하는 인물인데 매파적인 인물을 과연 했겠나? 무슨 대화를 통해서 태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서로 잘 맞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케빈 러시가 예전부터 얘기해오던 연준의 의사결정을 좀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연준의 그러니까 연준의 영향력을 조금 축소하고 트럼프의 마음대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 같다 보니까 선임의 배경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조금 태도의 변화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과도하게 놀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 부분은 해결이 어느 정도 임명이 이제는 된 거기 때문에 차라리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셧다운 같은 경우도 조금 불안 심리가 가중됐는데 일단은 해결이 됐죠. 국토 예산안 그 부분만 빼고는 2주만 연장해 놓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는데 2월 13일 날 그 부분이 끝난다라고 하는 다시 혐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의 혐의가 또 뭐 잘 안 됐을 시 또 셧다운의 얘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보여요. 판단이 되고 이미 셧다운을 한번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또 셧다운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조금 연장하거나 그 부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토부 예산안 그 부분만 지금 연장을 시킨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하다가 조금 말이 옆으로 샜는데 아크코인도 여기까지는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단기간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밀렸다가 이제 여기 매물대를 소화로 오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적점에서 튀어나온 거래량이 긍정적이다. 30만 원대일 때 추천을 해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 조정이 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가격을 잘 지키는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왔을 때 분할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조금 비트코인 조정받으면서 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 힘을 못 내고 있죠. 못 내고 있는데 결국은 다 순환으로 돌게 될 거예요. 지금 유동성의 효과가 결국은 막판 후반부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의 효과는 M2 글로벌 통화량의 긴축 시기에서 2024년도 6월 달부터 박스권을 돌파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기에는 유동성 확대 장의 초기에는 비트코인만 오르는 장세는
결국은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유동성 확대 부분의 후반부에 나타나면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조금 효과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즉 머니게임이 나타나요. 그러면 유동성이 그때는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머니게임이 들어간다면 유동성이 순환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하면서 돌아다닌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올라간 코인은 제외하고 그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코인들은 다시 내려올 거다.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을 미리 선점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내려와야죠.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크기도 큰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거래량이 조금 터지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조금 지키려는 모습이 있어서 2,000원 후반대, 2,000원 중반대 조금 매수해서 3,700원, 4,100원에서 올매도 하자. 그리고 2,790원 이탈 대시 조금 모아가자라고 했던 부분, 엑시 인피니티도 저 거래량은 이 상승이 끝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충격과 조금 공포에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놀랄 부분은 아니다. 80.6K 구간을 살짝 이탈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재차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2월 이후부터는 M2 글로벌 유동성 확대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상승하는 부분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모두 다 성공하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